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은 궁합 시리즈 마지막 편 영상으로 어, 개인적으로 이 자기 사주명리학적 그 지식을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어떤 노하우를 개인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사제자 관계가 가능한 궁합인지 그 선생과 제자 관계의 궁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사주명리학 공부하면서 뭐 필요한 자료나 책들,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명리학 분야만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평생을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자기가 책으로 집필해서 자기 어떤 인생에 이제 갈고 닦은 관법이나 사주명리학을 풀어내는 스킬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책들을 이제 출간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럼 그것도 인연이라고 이게 그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주 명리학적 접근법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선생님들 책이 있으세요. 이제 그게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중에다가 서적을 출판을 하지 않아요. 일반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대형 서적에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고가죠. 최소한 이제 몇십만 원 가는 경우도 이제 다반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욕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처 어떻게 알아내서 이제 책 구입 이제 문의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통하다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 왜 선생님 이게 좀 대중화 시켜서 하시지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는 뭐 제자인 인연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 하세요. 저보다는 훌쩍 더 연배시인 경우들이 많죠. 거의 평생은 이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제 현업술사 활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지나온 그 삶 동안에 이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제자관계 맺어가지고 얼굴 직접 대면하고 정성 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이제 자기 마음 같지 않게 물론 부모 자식도 그런 경우도 많죠. 이제 태도가 덜 변해가지고 이제 가슴에 이제 상처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개인적으로 무슨 뭐 제자를 이렇게 그 양성할 이 정도의 이제 제 스스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이 사주 명리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제 전공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또 부전공이나 다름없는 것도 또 따로 있고 이런데 어찌하다 보니 저도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도록 여기에 이제 거의 반 미치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번 공부한 것들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제 뭐 제 전공이나 부전공이나도 계속 이제 평생 동안 써먹겠지만 이 사주명리 공부도 어찌 보면 제 전공 뭐 부전공 내지는 복수 전공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왜 그럴까? 이게 사람 인연도 참 이게 함부로 할 거는 아닌데 사주명리 공부하는 김에 애초에 그러면 자기가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성을 쏟아서 가르칠 만한 어떤 궁합관계가 되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상편을 마련하게 됐어요. 물론 사주명리 분야뿐만 아니고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성을 쏟아가지고 자기 노하우나 스킬들 전수해 줬는데 인간관계로 이 상처 입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인들 사주 한 3편 정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분들이 만약 제 그 개인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을 때 이분들 사주 자체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 관계 어느 분인가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분들이 그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이분들 사주 자체가 선생님을 모신 분하고 어떤 관계가 이게 형성되게 돼 있는지 이분들 사주 자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매 한 가지죠.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분 사주는요, 제가 이전에 동영상 그 궁합 분석, 동업 궁합 그 영상편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주만 가지고, 일시주만 가지고 간략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임신관계 이 얘기도 해드렸고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씨앗이니까 자기가 인생을 준비해서 고부가치를 담고 있는 씨앗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 임수한테 자연의 이 순리상 당연히 이 임수한테 이거를 풀어내게 돼 있어요. 임수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물상에서는. 임수는 신금을 만나서 신금의 노하우나 어떤 축적된 이 가치들을 자기가 달래서 살살 품어서 풀어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생명체를 싹 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임신관계에서는 자연의 물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임수가 지지로 내리면 이 해수거든요. 이 해수가 새끼치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임수다 계집여자 붙이면 임신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임신을 하려면 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금이. 그래서 이 신금의 씨앗을 받아서 풀어내서 거기서 그 발화된 씨앗을 이 정임 한목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먹기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임수 내지는 해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여자가 이 해수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 여자 임신 잘 되겠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때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들여다본 적인데 이주 관계로만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임자일주가 간여지동이고 세상의 중심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선후배 관계로 봐가지고 만약 동업을 하겠다 치면 이분 사주에서는 이미 선배, 이 인성이 또 뭡니까? 선생님도 되잖아요. 선배, 선생님, 스승, 어머니도 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가치를 자기가 풀어내가지고 해자축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재주가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문 선배, 이 병호 정유 이랬죠. 일주 시주 관계야. 그 사람하고 만약 이 두 분이 동업을 하겠다 치면 그 사람은 다 빨리고 이 사람이 선배 너 다 빨아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 사주를 3주로 확장해서 보면요. 이분은 사회에서 관 타이틀을 달고 혹은 사회에서 이 공직이나 이 관공서나 이게 대기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 거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자진합으로. 그럼 이분은 돈은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거래처는 국가 어떤 관공서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 관계로 영업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 해자축 자체가 이게 신자진의 해자축이 물기운이기 때문에 유흥도 되지만 영업도 되잖아요. 영업활동. 이제 범위를 더 넓히면 회의까지도 되는 거고 회의 무역까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그 관계에서 이제 사업을 내나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주로 거래처가 관공서나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지고 이 관계에서 이제 영업에서 자기는 이제 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편은 이게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부동산, 이 어마무시한 부동산도 자진합으로 끌고 다 상속을 받는 형태로도 부동산 재산도 상당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 구조가. 그러면 이분이 지금 45을 넘었기 때문에 이 신금 역학의 물상이거든요. 이 신금 자체가. 씨앗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서 이 결정체 학문은 이 역학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십자의 설립자 파자 시키면 이래서 완전한 혹은 신에 대한 어떤 공부, 신 앞에 서 있는 완전하게 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공부도 되기 때문에 역학 공부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라면 할 수 있죠. 이 사주는 45 넘어서. 근데 실제로 이분이 젊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역학 좀 한다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어머니 소개로 해서 거기를 가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이거를 본 거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너 나한테 이거 역학 배워가지고 너 역학 쪽 해볼 생각 없냐?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요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이게 물기운이 사주에 많잖아요. 해자축 물기운, 본인이 임수 물기운이면서 그 다음에 신자진 물기운 이러면 숙기운이 뭐 음란한 기운도 되고 저승사자 구간도 되지만요. 고급지게 쓰면 이게 역학 철학의 영역도 돼요. 학문의 영역도 되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역학이나 학문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센터의 중심 센터. 그럼 이거 이제 교주사주라고 돼요. 교주사주.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의 이게 방압 세력, 삼압 세력, 이 물기운들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센터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를 철학으로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 이 철학 말고 이거를 종교로 써버리면 하다못해 사이비 교주라도 이 교주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분은 이분이 욕심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담을 했더니 사주명리학 한다는 선생님이 얘는 이쪽으로 내가 가르쳐주면 한 가닥 할래라 이제 말년에 예적 좀 보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그리 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신의 간지를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질 경우도 많겠죠. 근데 어쨌든 스승과 제자 관계로만 보자라면 이 사람은요, 이게 스승한테, 이게 신금이 스승도 되거든요. 인성이기 때문에. 배워서 자기 걸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거 빼가지고 자기 걸로 화시키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야. 선배의 노하우, 스승의 노하우 이런 거를. 부모 관계면 좋죠. 이 시내가 엄마도 되니까 어머니도 되니까 어머니 거를 자기 걸로 취하는데 능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이제 타인인데 그게 선배나 스승이다 그러면 자기 걸로 이게 사사삭 이래가지고 잽싸게 취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선배나 스승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병풍맞이 역할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타고 태어나기를 기운체가 이 사주구조에 이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간지동이라 자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배나 스승의 노하우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가는 앞길에 그 사람들 병풍바지로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 따라서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니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선배나 스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결국 자기 거 다 전수했더니 이 녀석이 나를 병풍바지로 지 인생이 병풍바지로 나를 핫다리 그 핫바지 병풍바지로 세워놔 버리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불쾌해질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게 가능한 사주 이 사주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로만 놓고 보자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승 거 정수 그대로 빨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능하고 자기가 세상의 간지동이기 때문에 중심이어야 되고 스승은 진정한 스승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이 사람이 병풍바지 역할로 이게 주변에 둘러터진 앞세워진 병풍바지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업을 해도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들 고민들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왕 꺼낸 김에 자진 이거 신자진 삼합이죠. 해자축 방합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어쩔 때는 이 신자진 기운으로 흐르면 이게 삼합 세력, 사회적 세력하고 연대하는 게 왕성해졌다가 어쩔 때는 자기하고 친한 또래 집단들만 강하게 이 트는 활동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것도 이제 공부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놨죠. 신자진 삼합과 해자축 방합이 이렇게 서로 교착되어 있는 사주. 그러면 어쩔 때 삼합활동이 왕성해지고 어쩔 때 방합활동이 왕성해지냐? 이건 이미 나와 있죠.
이 운하법상, 사주 운하법상 이 사람 인생 전반전은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도모하는 이 사람들과 황성이 왕성해지다가 인생 후반전은 방합, 자기 친한 사람들, 코드 맞는 사람들 혹은 친척이나 이렇게만 가족관계로만 이렇게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우운에서 다시 이 삼합운동으로 활동하는 대운기운이 들어오면 다시 삼합으로 들어왔다, 방합으로 돌았다. 그럼 이 사람은 인맥으로 주변의 인간관계로 이게 자기 사회생활 염려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철학으로 가면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정신계로 가면 신자지 수국이라든지 해자축 방합이 레벨을 아주 낮게 써버리면 더욱 탐심, 도둑심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좀 레벨을 더 넣고 싶게 쓰면 이제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고, 좀 더 레벨이 높다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되 무역 이런 거, 유통 이런 거, 외회로 무역, 국내 유통 외 무역 이렇게 가는 거고, 레벨을 아예 물질계가 아닌 정신계로 쓴다 그러면 이 물기운들은 물텀벙이 사주들은 이건 이제 철학이죠. 철학. 학문 철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가 경신임 이래서 한 발 앞으로 가는데 여기는 요거는 신임 해자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 일급선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이 임자 자체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홍념의 간지동의 양인의 또 이거 비겁이 많잖아요. 물기운이 다 비겁이잖아요. 언젠가는 다 자기 비겁세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센터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조직 이 친목도 뭐 조직이든 자기가 이 보스 아니면은 이거 절대 만족을 못하는 사람 기질 자체가. 그러면 이제 특히 선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호구 핫바지로 보이는 거죠. 잘못되면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무진이 이제 이것도 홍념의 간여지동이 괴강백호잖아요. 이 본인 기운도 간여지동인데 사회에서 드러내는 생각도 이러니까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해가 고란살이죠. 이 고란살이 뭐냐면 이걸 본인의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웠던지 아버지하고 이별한 이 과부 이런 물상으로 잡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승과 제자가 돼서 어떤 스승을 모시게 되면 잘 모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간여지동에다가 이 비겁까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스승을 누구를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스승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다만 이 선배나 스승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이 신금 결정체가 탐나기 때문에 이게 해자충이나 신자진 치면 사람이 겉모습은 다정다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맥관계 잘 형성해야죠. 그거 사사사사해서 이거 풀어내서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도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고급지 있으면 이제 교주사주인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 타고난 기운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주 모양새도 그렇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요 보면은 술의 천문성이 있어요. 여기 정리해놨죠. 이 술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철학 역학인자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럼 본인도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이 철학이나 역학 쪽이 주변 인물로 만날 가능성도 크고요. 글을 공부할 기회도 주어질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어떤 일반인들보다 사주에 이렇게 개돼지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개돼지 동물을 치면 개돼지는 이 술의 천문 이게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우함 얘기하면서 이노술 인간 태양계 활동은 끝나고 겨울로 들어서는 가을 끝나고 겨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의 이 모서리 귀퉁이합이 이제 그 술의 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덤으로 갔고 저승사자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겨울 구간이 열리니 이제 새로운 윤회를 준비해야 되니 이때부터는 신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꼼짝 말하니까 인간은 밤하늘 쳐다봐야죠. 그 밤하늘이 뭡니까? 천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라지망 할 때
천라지망의 천라쌀이기도 하고요. 수레가 인간 꼼짝 마라. 그러면 하늘 보는 기운이 강해지니 하늘의 기운이 작동하는 기운이 굉장히 작동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지는 구간이니 이걸 이제 천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 수레가 있다. 그러면 이 공부, 이 철학이나 역학 공부할 수 있는 인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타고 태어났고요. 조상 중에 누군가는 혹은 집안의 누군가는 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해수는요, 이 술토가 이 해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천라살에 걸려서 인생이 편치 않아요. 삶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인간계 물질계의 욕망계에서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네 뜻대로 되는지 넌 절대 안 된다. 너는 이 공부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에 이런 수레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척도 굉장히 빨라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 개운 그리고 자기 사주 안에는 자기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심지어는 사촌 조카들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공부를 하시면 액땜은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이드로라도 취미생활로라도 이런 철학이나 역학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도 그리고 본인 피부치들 가족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개운하는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다 또 뭐까지 있습니까? 요 잠이 원진까지 깔고 있잖아요. 이 원진살도 이게 세상살이가 이게 좀 불편하지만 이 역학으로 철학으로 쓰기는 굉장히 좋은 기운인 거예요. 그럼 이분이 벌써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달란트 인자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난 사주예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어떻게 됐냐면 미토, 술토가 이분한테는 인성이에요. 인성, 공부 기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술미 형살을 치고 있어요. 이것도 형살작용도 자기가 액땜을 해주려면 이거 철학, 역학과 관련된 공부 한 두세 개 정도 하는 게 개헌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자체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곱절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성격궁이죠. 우리 배우자궁합, 인연궁합에서 얘기했지만 남녀궁합실에서 여기 본인 안방이죠. 깨져 있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 사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편은 이게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 저 공부인데 이거를 생각으로 쳐버리면 안방에서 보여주는 생각과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쳐도 매한가지고 안방에서 이 사람이 쓰는 마음과 밖에서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쓰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나와버립니까? 이중인격성, 이중성, 성격 이중적이든지 이 사고가 이중적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게 작용 못하죠. 그러니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애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사회관계 속에서 여러 부류와 만나면 전혀 이 반대 표변하는 성격이 나와버려요. 표본하는 어떤 행동이 나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또? 인성이 선생님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방에서 모시는 선생님, 밖에서 모시는 선생님, 그리고 둘이 싸움 시켜버리잖아. 혹은 이게 자기 마음이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보여주는 마음과 밖에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마음이 전혀 달라버리잖아요. 이중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이 달란트도 뛰어나고 해야지만 본인 인생의 개운법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마음을 쓰는 제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죠. 그럼 이런 거를까지 들여다 본다라면 이제 선생님 입장이라면 이 제자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맞는 인연은 어딘가 따로 있겠죠. 요즘에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선생으로 삼으려면 숙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숙기운이.
그래야 지금 이런 성격들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그 숙균이 많은 이 역학 선생님한테는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본인 사주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과 제자 사이로 본다면 선생에 대해서 두 마음을 안에서 마음과 밖에서 마음이 표현하는 제자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야? 이제 나이가 만 52세니까 이 구간 들어왔죠. 이 무토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어떤 관계 돼버립니까? 잠이원진 왼손관계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런 거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도 또 하나 뭐냐면 무기경신 이러죠. 색 하나 풀어갔죠. 미신유술 뒤로 색한 갔죠. 이 선전살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내면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정진세기가 일반인하고 달라요 이 사람도. 여기가 빙빙빙빙 상급선전돼가지고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이 굉장히 이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인성도 여러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자기 내면도 상급선전 빙글빙글 술의 천문 술미형살 잠이원진 이 역학 공부해야 풀려 있어. 하려나 안 하려나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무슨 특징이냐면 미토가 최고예요. 이제 먹고 살고는 차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 안방에다 여자를 가둬버리는 형태도 되잖아요. 은근히 이 사람 뭐냐면 여자를 임묘시켜서 가스라이팅 하려는 이런 기질을 타고나 있는 사람. 자기 건 안방에다 꽁 숨겨놓으려는 이런. 이 상대방 여자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죠. 이모 저모로 봐서는 이 사람은 역학 공부를 해야지 개운이 되는 사람인데 어찌할지는 이제 본인의 문제겠죠. 근데 선생과 제자 궁합으로 봐서는 선생 입장이라면 이런 구조체, 사주 구조체는 그냥 뭐 인역값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그 상대방이라면 그냥 뭐 책이나 자료나 이런 거 그냥 건네주고 혼자 공부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자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사해주면서 정성 쏟아서 가르쳤다가는 이분 사주 자체가 선생과 제자 관계는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이 굉장히 배신감 크게 느끼겠죠. 이게 근본적인 본인 사주상의 본인의 숙제예요. 이번 생에 역학을 공부해야 풀린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도 본인한테 이제 맞는 선생은 숙균이 많은 이런 위에 이 둘이 궁합이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안 맞죠. 대대관계로 때려버리면 벌써 어긋나잖아요. 잠이원진에 그 다음에 진술 충 때려버리니까 어긋나 버리는데 이 사주처럼 물기운이 많으면서 역학하는 사람 그러면서 본인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은 이 사주에 맞는 이 아름다운 선생과 제자 그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분 사주에서 이미 그런 스승을 만나기 힘들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역학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 본인 사주가 이런 이 선생하고 관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니 이런 사람은 요즘 추천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통해서 이게 독학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 선생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지 못할 사주인 거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주 가면 이거는 이제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사주도 임술이죠. 그리고 수가 몇 개요. 임술, 본인 임수에다가 자 이렇게 몇 개입니까? 이 수가 4개나 되잖아요. 이 숙균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서 비겁기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임술이. 이거 괴강백호예요. 임술이. 괴강백호. 그러니까 괴강 여자지만 나는 우두머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면서 백호지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본인하고 똑같은 비겁기운들이 이렇게 중중하니 이거 무늬만 여자인 거예요. 이 사주는. 이 웬만한 남자들 일당백유 이 찜쪄 먹는 사주예요. 절대 안 질려고 그러죠. 절대. 그럼 결혼했다면 남편한테 이게 그 순종적인 여자 천만의 말씀. 남편을 어디다 넣습니까?
병무울 이러니까 이 술토 속에 병무울이 임묘되잖아요. 그럼 무토가 자기한테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안방에다 꼼짝못해 가둬버리는, 여기 이 사주와는 반대로 위에 사주하고는 여기는 거꾸로 남편을 임묘해서 가스라이팅 가능한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숙기운이 많은 데가 자기가 괴강백호에다가 남편 임묘시켜놨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떠나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천지가 이게 물텀벙이기 때문에 술토가 뭐예요? 술토가 무토 술토가 물을 가두는 댐 역할이에요. 근데 이 술토 속에는요, 이 여자분이 좋아하는 모든 글자들이 다 장간으로 들어있어요. 술신정무 이러잖아요. 술신정무, 장간, 지장간이. 정임합 딱 치고 있죠. 그 다음에 무토, 이 든든한 무토, 이 주변에 이 비겁들까지 이게 아울러서 딱 가둬버리는 무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뭡니까? 이분한테 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술토 남자가 이 여자한테는 최상의 남자가 맞는데 본인 사주에서 이미 술토 남자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술토 남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되면 이제 남봉꾼 만날 가능성도 크죠. 이 본인은 이 자기 남자만 하라고 이게 임묘시켜서 가둬넣어 버리려고. 이 누구 사주입니까? 이게 본인 사주잖아요. 이 여자분이 타고 태어날 때 남자복을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제대로 만난 남자는 이게 한가닥 하는 남자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분도 이혼 재혼 사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토 남자는 기토 타김 일으켜서 이 무늬만 남자고 힘도 없는, 그리고 실체는 본인하고 이 같은 비견인 형태의 이 남자가 이 남편 역할을 하겠다 들어왔다가 술의 천문, 이게 뭡니까? 아까 철라살에 걸려버리잖아요. 이 남자고시 못한 남자죠. 본인 기준에서는 이거 넌 남자가 무늬만 남자 이런 남자 만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레가 이게 이제 철라살 깔고 이게 무늬만 남자 만났으니 이 남자 보내야죠. 이혼 사준 거예요, 이 사주도. 그리고 안방에 들어오는 술토 남자인데 이 술토 남자가 한가득 하는 남자인데 이 만만치 않죠. 이 술토가 이 임수 안에 갇히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 사주 힘이 본인 말고도 여자가 몇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술토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남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45 넘어서 보면 이 구간에서 이 술토를 안방에다 들여놓게 되면 이 구간으로 넘어오면 이 구간, 생시구간이면 뭡니까 이게? 자술격각 쳐버리잖아요. 이혼 자술격각 쳐버리면. 그리고 이게 뭡니까? 구타물산. 그럼 이때 되면 사니 못 사니 치고받고 이러다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 편치 않아요. 그 본인 사주 자체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를 탓할 게 아니고. 본인 사주가 이런 줄 알면 남자가 좀 부족하고 좀 양이 안 차든지 아니면 남자가 좀 이렇게 좀 선을 넘더라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잘 달래야죠.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남자 만나려 하다가는 이제 남자 못 만나는 거지. 그러고요, 이 경자 이럴 때 이 경금이 리에 고친다 갱신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서 자수가 이 근본, 사람 마음의 근본 바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꾸 고쳐서 근본 바닥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경진을 잘못 쓰면 방거리에 도끼 하나 들고 어슬렁거리는 이 도둑놈물상에 나오는데요. 이 경자를 잘 쓰면 이 심리물상에 나와요. 심리를 사람 근원 바닥 심리 내면을 자꾸 반복해서 들여다보려는 이런 물상이 잡혀요. 그래서 경자일주 기준을 철학적으로 높게 쓰면 이 심리 쪽이 나와요. 심리학 쪽이. 일단 그렇고요. 이 사주도 술의 천문성에다 해자영살, 기토탁임 이런 거 다 깔렸기 때문에 이 사주도 역학 공부를 해야 철학 공부를 해야 개운이 되는 사주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주 모양새가. 여기 선생님이죠.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서 뿜어 올리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남자궁에서 써서 멍궁에서 써서 올랐으니까 선생님에서 어떤 성적 매력도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이 선생님. 인생 초년에. 여기는 45세 넘어서 이 신금 속에서 투출을 했는데 이게 신금의 모습이 아니고 경금의 이 양이하지 않은 모습으로 투출을 했죠. 그럼 어쨌든 이거 공부 기운으로 쓰고자 하면 이 선생님 기운인데 뭐 학창시절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인생 중반전 넘어서의 어떤 자기 공부 기운도 되고 아까 공부를 한다면 심리학 이런 쪽으로 썼으면 고급지에 썼을 테고 이게 선생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생님하고 관계가? 문의는 선생님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기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해 자형 쳐버리잖아요. 자형, 형살 쳐버리고 철라지마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늬만 선생이지 실제로는 뭘로 봐버린 겁니까? 경쟁자, 경쟁자. 응? 자기하고 똑같은 경쟁자. 임수니까 여기 해수고. 여기는요, 무늬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코드가 안 맞는 선생님인데 실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임수한테 자수는 겁제. 그래가지고 자수를 격각 때려버리고 여기 선생님이 해자양치고 철라에 걸려버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로 들어가면 이 여자분 선생님하고 관계 아름답지 못하죠. 자기가 우두머리, 괴강이라 우두머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에다가 백호지까지 깔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선생들은 자기가 멍궁으로 인묘시켜놨던 이 지장간 기운이 천간에 떠서 튀어오르는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근데 실제 겪으면 코드가 안 맞는 그리고 남자적인 어떤 느낌도 갖는 이런 형태의 선생들인데 현실 관계에서는 자기가 이거 경쟁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승과 제자 사이 아름답지 못하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좀 개인적으로 사사 좀 받고 싶은데요. 이랬을 경우에 혹은 어떤 인연값이 있어서 이거 치러줘야 될 어떤 가르쳐줘야 될 사연인데 사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왼수지기 싫으면 혹은 아름답지 못한 이게 상처 입는 관계로 끝날 거를 이 사주가 이미 예정해 있다는 걸 안다라면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제가 이 남녀관계 궁합, 그 다음에 동업궁합, 이제는 선생과 제자 사이 이 궁합으로까지 들어와서 이 편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본인 사주 안에서 혹은 그 상대방 사주 안에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어떤 분야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될지, 그 다음에 어떤 복분을 타고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과 제자가 될 수 있는 궁합인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선생님 이 뻥 거짓말 이런 기운은 사주에서 어떻게 그 읽어냅니까? 혹은 잡아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주하고 관련돼서 사주 기운하고 관련돼서 뻥이나 말이 좀 세다 그러죠. 거짓말은 이 수화 기운이에요. 수기운, 물기운, 화기운 사주에 이런 기운들이 숙기운이 많다든지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뻥이나 거짓말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기운이 많든 불기운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촉도 일반 촉이 아니에요. 특수촉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하다. 물기운이 너무 많아 버린다. 이게 불기운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북구, 이거는 이게 사막, 적도 이런데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럼 이 신기동해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사주도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이 수학교는 사람이 이 물질계, 욕망계 이쪽하고는 멀고요. 이 기본적으로 정신계 쪽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물질계, 욕망계로 산다 그러면요. 결실은 목이 이게 나무가 자라서 씨앗이 되는 열매가 맺히는 이 가을 기운. 그러니까 목하고 금 기운이 있어야 사주는 이게 그나마 인간의 욕망계가 허락된 사주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나 화기운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본인이 이 욕심을 부려본들 이 결실을 갖기가 힘들어요. 아까 이 사주처럼 이렇게 뭐 상속을 부동산 상속을 크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 합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영업을 해 가지고 영업 수익이 이게 많이 허락되는 사주라든지 이런 사주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뻥이나 이 거짓말도요,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 탐심, 이 도심이라 그러죠. 이제 그 기운을 낙했어 버리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한밤중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속성들이 강해요. 숙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상대방을 속이는 이게 사기친다 그러죠. 그런 형태 거짓말 내지는 이제 맘먹고 이제 거짓말 해버리면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사기꾼 형태, 사기형의 이제 거짓말 쪽에 가까워요. 이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물기운이 많은 사람 정신계로 쓰면 철학, 학문성으로 탁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 불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은 자기를 과장해서 이게, 과장해서 드러내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이 과시하려는 과시욕 때문에 뻥튀기형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뻥튀겨서 너무 거짓말, 허황된 거짓말들을 많이 하죠.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겠어요? 여기죠.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 들여놓고 거짓말을 교묘하게 쳐버리면 잘못되면 이제 사기꾼 돼버리는데 여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물은 못 들여다보잖아.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들여다보려면 시커매 아주 못 들었는데 이 죄송합니다. 불기운이 많아서 뻥치는 사람들은요 다 보이거든. 환하니까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뻥 까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 화기운도 그래서 정신계로 만약에 기운을 레벨 높게 쓰잖아요. 이 정신계로 쓰면 이 공공성이요. 공익성. 공공성, 공익성. 이쪽으로 쓰면 잘 써먹어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물기운은 이 철학성, 학문, 수학, 그 뭔가를 배우는 이쪽, 이게 정신기로 한다면, 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이 공공성, 공익성을 하면은 이 불기운은 잘 써먹는 사람인 거예요. 다 기운이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잘 써먹으면 이쪽인데, 못 써먹으면 뻥쟁이 되는 거고. 잘 써먹으면 이 철학이나 이 학문 이쪽인데 못 써먹으면 이제 유통 장사 이런 쪽 못 써먹으면 이 탐심 그득해 가지고 상대방 속이는 이 사기꾼 돼버리는. 다 기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기운을 누가 쓰는 겁니까? 본인이. 본인이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인생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합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던 선생과 제자 궁합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